좋아요, 구독.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엑세스 바이오 주셨고요. 매수가는 9,50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히면서 좀 주목이 됐던 종목인데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 2.41% 내린 7,3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한 상황인데 비중도 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2,900 돌파 안 했고 3,000도 안 돌파했고 3,300도 안 넘어가고 4,000도 갈 생각이 없는데 종목들이 막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해외 시장은 상승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시장이 상승장이라고 다우존스가 지금 역사상 최고점에 있습니다. 요만큼 눈곱만큼만 움직이면 정말 손톱만큼만 움직이면 역사상 최고치로 가는 게 S&P 500하고 다우존스예요. 나스닥은 그래도 요만큼 움직여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따만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약한 흐름이지만 지금 미국 시장은 역사적인 고점에 준하고 있는 조금만 심심할 때마다 움직이는 게 이제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그런 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 굉장히 강한데 우리나라 시장은 거기를 돌파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2,900도 3,000도 돌파를 못하니까 종목들이 오르다가 이제 떨어질 때는 또 많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지금 엑세스바이오도 테마주가 굉장히 강했죠. 최근에 진단키트하고 엠폭스가 관련주가 막 움직이니까 얘도 이제 뒤따라 막 움직일 때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막 올라갈 때 한 70% 올라가니까 그렇죠. 떨어진 거예요. 많이 올라가서 다른 애들은 더 많이 올라갔죠. 다른 애들은 뭐 140%, 150%, 300%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300% 올라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간 거죠. 따지고 보면 원래 이 100% 올라가려면 정상적인 종목은 1년 정도 걸려요. 삼성전자가 100% 올라간다. 옛날에 이제 400만 원 할 때 400만 원, 100만 원, 400만 원이었나. 하도 오래돼 갖고 삼성전자 최고점 얼마였죠? 400만 원이었나요? 어쨌든 시가총액 500조짜리 종목 지금 이제 뭐 이제 8만 전자니 7만 전자니 이제 9만 전자니 거기서 놀고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시장이 지금 박스권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9,500원에 샀다가 이걸 좀 피했으면 좋았을 텐데 비중도 너무 많고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이거를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조금 어긋났어요. 지금 장이 2,900, 3,000 혹은 3,300을 돌파한 장이었다면 그러면 그냥 뭐 10,000원에 사도 되고 쫓아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빠졌다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단번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확률 한 20%로 봅니다. 나머지 40% 이 경우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20%. 근데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 경우 40%,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경우도 40%. 그러니까 폭락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이것도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약주가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습니다. 제약주가 상당히 좋아졌고 이미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 게 1년, 2년 동안에 주가가 좋아진 게 증권주, 은행주가 많이 좋아졌어요. 조선주도 좋아졌습니다. 2년 전인가 삼성중공업 추천했을 때 감자 맞고 유상증자 맞고 그때에서 허우덕거던 애가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조선주, 은행주, 증권주, 그다음에 방산주, 작년에 방산주가 지금 되게 많이 올라왔죠. 제가 작년에 방산주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 네 가지 업종이 한 1, 2년 만에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약주가 올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증권주, 은행주, 조선주 흐름과 비슷합니다. 방산주 흐름이 비슷해요. 지금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좀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이 제약주들도 지금 유한양행도 지금 렉나자 이슈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FDA 폐암 치료제 이거에 지금 이슈가 크게 터지면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 사실 뭐 그건 좀 핑계인데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셀트리온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그렇고 그다음에 녹십자도 그렇고 이 지금 대형주들이 이전에서 잠자고 있었던 흐름에서 지금 꿈틀꿈틀거립니다.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권주, 은행주가 어느새 보니까 많이 올라왔죠. 방산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새 보니까 많이 올라왔죠.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보니까 여러분들 안 쳐다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많이 올라왔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제약주가 은근슬쩍 살살살살 올라가는 흐름이 지금 보이는데 이런 흐름이 나올 때에서는
조그마한 요런 이제 그 제약 바이오주들도 무너지지 않나요. 때가 되면 이제 급등하기 위해서 모양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엑세스 바이오도 만약 물렸다 싶어가지고 잘 안 올라와도 포기하지 말고요. 그냥 쭉 가져가다 보면 매수가 이상으로 크게 튈 수 있어요. 뭐 이슈는 만들면 되는 거죠. 또 겨울 되면은 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또 코로나 환자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엠폭스가 지금 뭐 규제한다고 규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뭐 제일 쉬운 게 금리 인하 소식입니다.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제약주들이 강하게 뜬다. 뭐 그런 핑계도 좋고요. 그거 아니어도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사실은 해리스가 되면 제약주들은 약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악재다 그러는데 뭐 모르죠. 민주당 그쪽에서 이제 메디케어 이쪽을 강화시키겠다. 그러면 그냥 폭등하는 거고 아니면 원래 공화당 쪽은 제약주를 강하게 좋게 밀었기 때문에 공화당 수혜주, 제약주에 원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가 되든 간에 뉴스는 그 세력들이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호재다, 뭐가 악재다 저는 별 의미 없어요. 세력들이 돈 놓고 땡긴 다음에 호재는 만들면 되거든요.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주의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수익은 빠져나올 수 있다 정도의 좋은 시선과 어쨌든 지금의 매매 전략은 최악의 경우 왔다 갔다 하는데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지금 50%가 아니고 비중 10%면은 지금부터 사야 돼요. 만약에 조금 욕심이 나서 좀 더 사도 된다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ICD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0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몇 년 전에 매수를 했는데 잘못 사서 많이 물렸습니다. 가망이 없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 종가를 보면 6,830원에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지금 매수가를 많이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ICD 일단 가망이 없는 거는 아닌데 지금 반도체가 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고점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일단 9만 전자는 기본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10만 원 쪽으로 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슈가 됩니다. 하이닉스도 일단 25만 원은 넘어가고 24만 원이 고점인데 그걸 넘어가고 25만 원 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슈가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런 이슈가 되려면 미국장도 빠지고 다른 거 안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쁘다고 혼자서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그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3,000 가고 3,500 가고 혼자 올라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서 가능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장도 안 올라가고 유럽장도 안 올라가는데 한국 시장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가고 그래서 나스닥이 먼저 가야 돼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가망이 나오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한 건데 일단 미국 시장 다우존스는 뭐 넘어가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신고점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더 좋아지는 거죠. 나스닥도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넘어갈지 다음에 넘어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넘어갈 수도 있고 나스닥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나스닥의 시가총액 1위, 2위,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입니다. 이 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유통주도 있고 모두 있지만 기술주들이 대부분이에요. 시가총액.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얘네들은 뭐 시가총액 다들 뭐 4천조 이렇게 되거든요. 4천조씩 되는 애들인데 그놈들이 이제 고가를 돌파하고 계속 움직이면 뉴스가 뭐가 나올까요? 기술주가 그렇게 좋게 올라가면 뭐가 나올까요? 핸드폰이 잘 팔려서? 아니겠죠. 아니면 뭐 마우스가 잘 팔려서? 아니겠죠. 아니면 뭐 방송 카메라가 잘 팔려서? 아니겠죠.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 결국 인공지능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이 바뀌고 뭐가 새로운 그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뭐 이게 거품이다 아니다 뭐다 뭐 별의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품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이상한 얘기에 기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로봇 없잖아요. 그렇죠? 로봇도 팔려야 되고 뭐 공장에도 로봇 자동화로 전 세계적으로 팔아야 되고 저는 아직 확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든 마이크로소프트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코파일럿 자, 여기까지만 계속 얘기하면 이제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확장성들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스닥은 고점을 돌파를 하고 계속 강세를 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주가도 똑같이 따라가면 좋은데 지금 주가는 나스닥이 못 넘어가니까 기술주들이 안 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가야 안 가요? 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갈 때 되면 가겠죠. 그래서 지금 IT주들 아마 답답할 겁니다. 근데 그 답답함이 깨지려면 미국에서 좋은 얘기 막 나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갑자기 이제 뭐 지금에 있는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뭐 일단은 뭐 IT로 돈 버는 회사들은 뭐 세금을 안 떼겠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세금 엄청 많이 뗍니다. 세금을 안 내겠다. 안 떼겠다. 세금뿐만 아니라 뭐 돈을 뭐 1,000조씩 투자하겠다. 한 달에 1,000조씩 해가 1경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 IT 주들은 어떻게 돼요? 점상한가 갑니다. 엔비디아 여기서 그냥 시가총액 1경 된 거예요. 1경.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당장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강력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에다가 엄청난 호재를 부은다. 그러면 반도체주들이 당장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얘기는 없고 지금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 뭐 경기 침체냐 아니냐 IT 좀 올라가려 그러니까 또 이상한 무슨 뭐 애플이 무슨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를 뭐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화이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뭐 칩이 그게 성능이 좋아서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큰일 났더니 언니 다 사실무근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얘기로 엔비디아를 이제 발목을 잡고 뒷목을 잡고 이러니까 미국 시장도 박스권에 갇혀져 있고 답답한 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IT가 분명히 앞으로 실적도 계속 좋고 좋을 건 맞는데 주가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안 가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안 가는 거예요. 즉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버티면 올라간다. 근데 지금 당장은 나스닥이 폭등을 해야 되고요.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 막 1,000조씩 뿌린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엔비디아가 막 폭등해갖고 지금 시가총액 4,000조죠. 이게 7,000조, 8,000조 막 1경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뭐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거기에 맞춰서 폭등을 하면 그러면 ICD도 알아서 폭등을 합니다. 근데 그 시대는 당장은 좀 두고 봐야 돼요. 당장은 지금 대선 테마 쪽으로 많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 테마주들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지금 제약바이오나 전기차 화재나 이쪽이 좀 더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는 마시고 어차피 세상은 계속 바뀔 거고 이슈는 될 겁니다. 뭐 테슬라가 뭐 올해 말이나 내년에서 로봇 그거를 판매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가 나오게 되면 이게 갑자기 바뀌어요. 전기차도 우리 내연 기관차 잘 타고 다녔어요. 갑자기 전기차 나오더니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죠. 거기다음에 핸드폰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 맨날 우려먹었던 그냥 접은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애플이 꺼내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한 500만 원씩 주고 접는 거 썼을 겁니다. 옛날 거. 그렇죠? 막 키보드 달려 있고 막 이런 터치시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이제 빠르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테슬라가 쏘아올린 공이 결국은 나중에서 세상을 바꾸면서 갑자기 IT주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움직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하니 좀만 더 참아보고 미래를 믿는다면 미래에 뭐 다시 뭐 우리가 동굴로 들어가고 구석기 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래가 계속 발전되는데 여러분들이 시선을 그쪽으로 보고 있다면 그러면 결국은 IC도 올라가면서 15,000원 저는 그 이상도 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니까 포기는 하지 마셔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고 지겨울 거예요. 그래서 보유만 하시고 추가 매수는 뭐 나중에 미국에서 나스닥이 뭐 엄청나게 폭등을 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갈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추가 매수는 나중에 해서 복수 많이 하시고 나중에 많이 올라갈 거예요. 뭐 저는 2만 원, 뭐 3만 원도 보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앞으로의 IT가 정말 강하게 움직이면 이거 뭐 지금 6천 원짜리죠. 2만 원, 3만 원, 3만 원 가면 500%, 400%, 400% 정도 올라가는데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당장 안 움직이는 게 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부분이 그게 아닐까. 최대한 저는 좋게 본다. IT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KG 모빌리언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3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매수한 지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손실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를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0.55% 내린 4,520원에 마감을 했는데 지금 매수가를 조금 이탈하신 상황이긴 합니다. 전문가님, 이 KG 모빌리언스는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까요? KG 모빌리언스 최근에 이제 애플페이 이슈가 있어가지고 잠깐 움직인다 싶었더니 그게 고점이 돼갖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KG그룹 관련 이제 애들인데 회사는 괜찮아요. 회사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죠.
근데 지금 가상화폐도 그렇고 이쪽 결제 관련주들이 차트들이 모양을 만들고 있어서 일단 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실적도 한번 볼게요. 하도 안 움직여갖고 실적이 박살이 난다 봤더니 실적은 괜찮네요. 일단 당기순이익이 고만고만한데 뭐 되게 많이 늘지도 않고 뭐 획기적으로 확 늘었으면은 어쨌든 이전 3년 전보다는 그래도 매출이 조금씩은 늘어난다는 컨센서스는 있는데 매출이 3천억에서 3,300, 3,300억. 근데 우리가 뉴스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어닝 서프라이즈. 뉴스는 좀 2배 내지는 3배. 저는 사실 그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좀 그런 걸 원하죠. 제가 볼 때는 회사 잘 돌아가고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뭐 실적이 박살난 것도 아닌데 주가는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 정도 빠졌으면 포기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전저점 자리 잘 지지하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살금살금 좀 사네요. 나중에 때가 되면은 얘도 올라갈 텐데 자,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걸 더 사야지. 지금 추가 매수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 살이 생깁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거래가 말라 있는 종목은 어떤 마음으로 사야 되냐면 진짜 돛 닦는 기분으로. 그래 올해는 안 가겠지. 뭐 내년에도 빠질 거야. 한 3년 정도 빠져도 난 괜찮아. 근데 어느 누가 그렇게 주식을 합니까? 한 3년 정도 한 30% 빠져도 저는 괜찮아요. 뭐 그런 사람들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뭐 이렇게 공기업들 잘 안 움직이는 애들 있죠.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이 그런 종목이 맞는 거죠. 안 가도 그냥 어차피 나중에 언젠가 가.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원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하거나 혹은 신규 매수로 접근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막고 싶어요. 언제 움직이냐면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왼쪽에 보면 거래가 막 실리죠. 뭔가 이슈가 나와야 돼요. 큰 이슈가.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이슈는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다시 뭐 지금 선거에서 좀 앞선다라는 이제 또 왔다 갔다 해요. 해리스가 왔다가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뭐 근데 공화당 민주당 둘 다 뭐 또 이것도 둘 다 또 되는 또 공통적인 또 정책이 또 있어서 어쨌든 가상화폐 이슈가 또 나와서 이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면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움직이면 그때 추가 매수하셔도 늦지 않으니 지금은 움직이지 않을 때서는 그냥 관망하고 보유만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콱 하고 빠진 이 흐름은 8월 5일 날 그렇죠? 그때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저걸 회복하기 시작하면은 저게 넘어가면은 이제 주가의 흐름이 좀 더 좋아질 겁니다. 이거는 이거 넘어가기 전까지는 불안한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한 좀 지루한 그런 횡보 구간이 예상이 되니 당장은 힘들고 나중에서는 거래 실리고 다시 움직일 때는 다시 상담으로 물어보시면 그때는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다. 하여튼간 지금은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셔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자화전자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1,300원이고 비중은 15%입니다. 며칠 전에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아직 조금 더 두고 볼 여력이 있는데 어떻게 매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정말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더 떨어질 때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는데 일단 오늘도 3.31% 하락하면서 24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자화전자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지금 모든 IT주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왜 못 가느냐? 단순합니다. 나스닥이 신고점을 가야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고점을 간단 말이에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하고 있나 봅시다. 삼성전자. 지금 신고점 가고 있나요? 지금 9만 원, 10만 원 돌파할 것 같아요? 지금 어림도 없죠? 그럼 얘가 왜 9만 원, 10만 원 못 갈까요? 나스닥과 엔비디아, AMD, 뭐 퀄컴, ARM,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지금 완전 폭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막 미쳐 날뛰면서 막 나스닥이 신고점 돌파하더니 막 돌파 수준이 아니고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드디어 삼성전자도 미국장이 나스닥이 왜 뭐 이렇게 자꾸 폭등을 하지? 폭등하는 거 봤더니 막 실적이 막 어마어마해요. 막 그래서 막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진짜로 1경 뭐 3천조 간대 진짜로 막 그런 얘기 나오면서 뭐 삼성전자도 그러면 얘는 뭐 가만히 있어. 그럼 얘도 똑같이 실적이 좋아지겠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100조가 아니고 뭐 1000조를 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지금 막 걷어내고 있다. 그러면 그때서 얘는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뭐 심심할 때마다 무슨 AI 거품론이니 뭐니 뭐 미국 경기 침체니 또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계속 못 넘어가니까 삼성전자도 올라갈 일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반도체 부품줄이 어떻게 움직여요? 꼼짝을 안 하죠. 다시 얘기해 줄까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폭등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폭등을 해야지 IT 부품주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폭등을 못 합니다. 나스닥이 안 움직이고 기술줄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걔네들 왜 안 움직이느냐? 미국에서 좋은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좋은 얘기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와주면은 갑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화전자도 가야 안 가요? 당연히 갈 리가 없죠. 계속 이 상태에서 머무는 거예요. 언제까지? 좋은 얘기 나올 때까지. 좋은 얘기들,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올 때까지. 근데 지금 당장 안 나오고 있으니까 박스권이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다 어디로 움직여요?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움직이다가 뭐 증권주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얘네들만 빼고 나머지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에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 애들. 오히려 지금 건설주들이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부실이니 뭐 위험하니 그랬죠. 건설주가 지금 잘 움직입니다. 건설주 잘 움직이면 GS건설 봐요 지금. GS건설. 건설주들. 자, HT 현대산업개발 기억나십니까?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 이게 이제 한때는 그 부실 사건 때문에 뉴스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나라에서 뭐 이거 영업 정지하니 뭐 상패 당하나 안 당하냐 뭐 그랬던 이슈가 있었던, 결국 상패 난다고 뭐 벌금 맞고 뭐 영업 정지 맞고 그랬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다 던진 종목들은 지금 150% 올라갔어요. 작년 11월 달이니까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이 대형주가 150%나 넘게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IT주들은 그러니까 저쪽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공략하신 거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했었으면 더 큰 수익이 났었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IT는 저는 좋게 봅니다만 이게 올라가려면 나스닥이 고점 돌파,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IT주들은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데, 타이밍이 일단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서 폭등하는 걸 보고 차라리 매매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왜냐면 그때에서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차익 실현 나오면서 IT주 빠져버린다. 윗꼬리가 달린다. 그러면 IT주들은 또 한동안 재미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재미있느냐? 테마주는 상관이 없어요. 테마주는 미국 시장이 떨어져도 재밌고 올라가도 재밌고 박스권이 돼도 재밌고,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주가 유리한 장이라고 아침 내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요거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면, 갖고 있다가 수익 조금만 나면 이거는 일단 파세요. 팔고 테마주 쪽으로 돌리세요. 테마주 쪽으로 뭐 원전도 있고 전선 테마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뭐 비만 치료제, 또 뭐 있죠? 뭐 대마 관련주,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관련주, 엠폭스 관련주, 이런 테마주들이 훨씬 재밌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수익 나면 팔고, 뭘 보고 다시 접근하자? 미국의 나스닥이 폭등하는지, 엔비디아가 폭등하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등하는지를 보고 다시 재접근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